현재 한국이 중국과 미국의 세계 패권 경쟁에서 어떤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 미중 패권 싸움의 향방이 결정될 만큼 한국은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서방 세계 국가들은 한국을 끌어안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반면 중국은 그런 한국이 자신들과 대립하지 않도록 온갖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심각하게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억지스러운 협박으로 인해 오히려 국내 여론은 중국에 대한 반중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국내 군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또한 명확합니다. 아직 한국은 다른 미국의 동맹국과는 다른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자주강군을 통한 국방력 증강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한국의 기술력으로 전력할 수 있고 주변국에 대한 전쟁 억지력이 강한 원잠 추진 계획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동북아 미중 패권 싸움의 키맨으로 등장한 한국이 어떻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꺼리투브 영상에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모두 일관되게 하는 말들이 어떻게 한국이 원잠을 보유하냐라는 것과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이 묶여있는데 한국의 원잠 확보는 불가능하다 또는 한국은 원잠을 제작할 기술이 없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현재 한국이 동북아의 전략적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내 일각에서만 이런 부정을 할 뿐이지 세계 여러 외신과 군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추진 관련 무기체계를 곧 도입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그런 국제정세를 대서특필하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일각에서 한국의 원잠 계획을 부정하는 주장들을 뒤엎듯 우리 군 당국은 새로운 전략 무기들을 공개했는데요. 그래서 외신들은 한국이 핵 관련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상당히 파급력이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변국에 대한 충분한 전쟁 억지력이 있는 국가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우리의 첫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공격 원잠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5,000톤급의 잠수함이 될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5,000톤급이면 공격 원잠치고는 너무 작은 게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형에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을 상대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최신 주력 공격 원잠인 버지니아급의 수중 배수량은 8,000톤 정도로 18,000톤이 넘는 미국의 오하이급 전략 잠수함에 비한다면 상당히 작은 크기입니다. 그러나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이 상대하는 전략 원잠들을 추적하거나 수상함대를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은 그보다 더 큰 오하이급 전략 원잠보다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이 훨씬 뛰어나며 작전 영역 역시 넓습니다. 그 이유는 크기가 전략 원잠인 SSBM보다 작기 때문에 낮은 수심에서도 작전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70%는 바다지만 대륙에 가까운 지역 중 1만 톤짜리 전략 원잠이 활동할 만큼 깊은 바다는 그리 넓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 서해가 지형적 특색을 많이 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서해는 수만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육지였을 정도로 해발 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된 지금도 수심이 그리 깊지 않은데요. 이 바다에서 원활하게 작전하면서 북경이나 평양을 노릴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려 한다면 아무래도 5,000톤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선 기술적인 한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관련 기술을 확보한 국가들의 기술 지원이 없다면 단번에 1만 톤 이상의 대형 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아무리 한국의 기술 속도가 빠르다 할지라도 1만 톤이 넘는 잠수함을 단번에 개발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커스의 성립에 따라 한국은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또는 프랑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호주의 핵잠 기술 이전을 허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국을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동맹에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즉 미국이 중국을 상대할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음 대상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수출 대상을 호주로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할지라도 한국 정부의 외교력에 따라 우리 역시 호주처럼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미국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대안도 생겼습니다. 바로 호주의 뒤통수를 맞은 프랑스입니다. 호주가 급격하게 오른 잠수함 가격에 난색을 보이자 프랑스는 디젤 잠수함 대신 원잠을 수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기에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프랑스의 뒤통수를 치고 호주에 원잠을 수출한 이상 프랑스로는 이제 더는 원잠 수출을 꺼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팔만한 나라만 있다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제대로 된 원잠을 수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원잠 같은 초고가 무기를 구매할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원잠을 살 필요가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원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프랑스와 협력할 만한 동기는 충분합니다. 현재 프랑스는 14,000톤 규모의 르 트리옹팡급 전략 원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트리옹팡급 잠수함은 2010년 9월에 취역한 프랑스 해군의 전략 미사일 잠수함인 SSBN입니다. 만재 배수량 14,000톤으로 전장 138m, 선폭 12.5m, 추진 방식은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150메가와트급의 K15 원자로를 사용합니다. 잠수 깊이는 400m이며 항속거리는 무제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M51로 불리우는 핵미사일을 탑재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프랑스 해군의 잠수함 발사형 ICBM으로서 한 발의 M51 미사일에는 6개의 핵탄두가 탑재되는 다탄두 미사일 MIRV 16발을 탑재했습니다. M51은 3단 로켓으로 발사되는데 최대 1000km의 사정거리를 받습니다. 현재 프랑스 해군은 4척의 SSBN 트리옹팡급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을 만큼 핵잠수함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군사 강국에 버금가는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술을 한국이 이전받는데 성공한다면 도산 안창호 배치 3가 건조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의 재개정 폐지가 결정될 2035년에는 동해 또는 남중국해에 배치할 15,000톤급 전략 원잠을 확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세계 패권을 두고 미중 경쟁의 심화로 미국이 급박한 사정에 직면하게 되면 미국은 분명히 한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 시기는 2035년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국제 정세를 방증하는 것이 미영호 안보동맹인 오커스입니다. 이제 미국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중국을 상대로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른 진영에서 새로운 안보동맹으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잠 동맹인 오커스인 것이죠. 지난 9월 15일 미영호 안보동맹 오커스가 맺어졌습니다. 미국과 함께 세계 정책을 구상하는 파트너인 영국이 영연방지도국으로서 둘 사이를 중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커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서방 국가들의 반중전선의 공고화입니다. 현재 호주는 중국과 극한의 대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최근 중국이 호주에 보여주는 태도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호주에 압력을 주기 위해 호주산 석탄과 철광석의 구매를 제한한 10개월 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산 원자재 수입 금지 명령을 철회하지 않는 중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석탄 가격은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톤당 1000위안을 넘어섰는데 이는 2011년 이래 최고가를 넘어선 가격이며 작년 대비 2배가 넘는 엄청난 가격 급등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엄청난 전력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호주산 석탄은 중국이 발전용으로 수입한 석탄의 5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라서 대체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호주에 대한 무역 규제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역 규제로 호주 경제에 타격을 입혀 반중을 생각하는 국가들의 본보기를 보이려는 것입니다. 당연히 호주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중국의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에 격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호주 현재 반중 정서는 말 그대로 폭발해 있으며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반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군대를 강화하고 있는 건 역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호주의 상황과 한국의 대중국 상황이 매우 흡사합니다. 호주는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홍콩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대중 의존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을 다 합쳐도 중국만 못하다는 점도 같습니다. 또한 지금 중국의 호주 경제 제재는 우리나라 사드 보복을 연상케 할 정도로 호주와 한국의 대중국 무역은 비슷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가의 안미경중 정책도 매우 비슷한 상황인데요. 안미경중이란 안보는 미국을 따르고 경제는 중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호주는 한국과 달리 중국이 감히 호주를 건드리지 못하는 분야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철광석입니다. 효과로 치자면 이게 가장 확실한 중국 길들이기 방법인데요. 철광석은 호주의 최대 수출 상품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호주 전체 수출 기준으로 호주는 약 2,726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이 중 약 30%가 철광석 수출 금액입니다. 그중 80%가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즉 중국의 경기 상황에 따라 호주 경제가 출렁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거 호주 경제는 중국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2000년 36억 달러에 그쳤던 호주의 대중국 수출은 지금 약 740억 달러에 달해 20배 이상 늘었기 때문인데 그 핵심이 바로 철광석입니다. 중국은 석탄 수입을 금지했듯이 철광석 수입을 막는다면 호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줘 호주를 제 손바닥 뒤집듯 주무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호주산 철광석이 끊기면 중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가공한 철을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재련된 철로 자국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당하고 일부는 수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철의 원료인 철광석은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수입의 60%가 호주산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에서 철 만든 데 쓰이는 철광석이 없다면 중국 경제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철은 중국의 경제 여러 분야에 얽혀있기 때문에 한 산업에 집중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만약 호주산 철광석이 없으면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호주는 중국의 무역 규제로 이 철광석이 중국 수출의 약점으로 작용됐다가 지금은 오히려 호주에게는 큰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호주와 달리 중국과의 무역 규제에 대해 확실히 우위를 점하는 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택한 것이 중국이 두려워할 만한 전략무기를 대거 공개한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전략무기들은 그 하나하나만으로도 중국에게는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기들입니다. 또한 한국이 공개한 5종류의 전략무기들은 당장 중국이 대응할 수도 없는 무기들입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은 지난 사드 보복처럼 한국에게 억지를 부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한국이 개발해 공개한 무기들은 미국이 암묵적으로 용인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외신들은 한국의 이런 배경 때문에 중국을 대응할 수 있는 키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직접적이거나 또는 다른 제3국을 통해 한국에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도울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치열한 국제사회의 거래에서 한 나라가 어떤 것을 얻는다면 내가 가진 다른 것을 내줘야 합니다. 때문에 한국은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이 협상 테이블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게 어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앉을 것인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